그 지하철도 운영국은 김정일이가 뭐라고 칭했냐면 당의 정치 보이자라고 이렇게 칭해요. 걔는 그냥 돌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안 붙이냐? 붙여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 등장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윤TV 시청자 여러분. 평양 지하철 군악대 출신의 예령TV의 김예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가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령TV라고. 그래서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몇 번 봤죠? 네, 예. 그때 가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가까운 거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첫 개설을 해가지고 영상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언니 원래 군 출신이에요. 네. 근데 군악대 하면 이렇게 나팔 불고 음악하고 이런 거잖아요. 나팔 불어야 돼요. 언니 나팔 불었어요? 네. 북한에서? 띠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골뱅이처럼 생긴 거 됐는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네. 거구나. 그 띠놀처럼 생긴 게 엘트, 띠놀, 바리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엘트가 제일 깨난 거고 그 다음에 띠놀이 중간 축이고 바리톤은 남자가 불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는 노래 세 가지만 불렀어요. 애국가, 그다음 영조곡, 유격대 행진곡. 그 부대가 이제 행진할 때 그거 부르는데 그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군악대라는 게 내가 입대한 그 해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선전대라는 명칭 가지고 한 150명 가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관리소 생활하다가 올라와서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탄생일마다 행사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올라와가지고 선전대 명칭으로 행사 끝날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그다음 또 관리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정식적인 군악대가 88년도 내가 군복무한 게 좀 되게 격동적인 시기였어요. 88년도 북한에서 제13차 세계 13차 올림픽 청년 학생 축전 89년도에 했죠. 89년도 했는데 여기서는 88 올림픽을 했어요. 네. 그 88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나와라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비행기 티켓 외국인들에게 보내줘서 끌어들인 거니까. 근데 북한이 망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건 돈을 쓰는 축전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이 약간 간당간당하게 겨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축적하고 있던 걸 그때 멍땅 퍼부은 거예요. 그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망한 건데 그때 군악대를 조직을 하겠다고 김정일한테다가 제의서를 올린 거예요. 근데 김정일한테 제의서를 올 때 인원을 150명으로 올렸어요. 선전대 명칭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김정일이 딱 보고서니 뭐라 했냐면 또 웃기는 게 평양 지하철도가 우리 제9519 군부대 명칭이 그런데 우리 군부대가 군기가 없는 부대예요. 그렇죠. 지하철 어차피 지키는 부대니까 시꺼먼 군복에 있는 거. 근데 군복이 두 가지예요. 맞아. 외부에서 있는 제복하고 군복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지하철도가 군인이야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 좀 그러는 게 있어요. 하인 씨는 평양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알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지하철도가 군대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기도 없는 부대가 무슨 선전대를 150명씩이나 김정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명 군악대를 조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운빨 좋고 대단한 게 군악대 뽑는다고 하면서 그 신병 훈련이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한 50일 정도 신병 훈련 했는데 30일 한 달 돼가지고 선전대 그 군악대 들어가는 신병들이 딱 입대를 한 거예요. 30일 지나가지고 우리는 쎄 빠지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지하철 군악대가 아니고 선전대라는 명칭을 했으면은 아마 너무 대단해가지고 왔겠죠. 왜냐면 선전대와 군악대하고 이게 벌써 이게 군복 자체가 틀리니까 선전대라 가게 되면 각기방도 딱 차지만은 군악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군악대하고 선전대는 좀 다른 거예요? 선전대는 150명 이상이고 군악대는 15명 이하. 여기 좀 작구나.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벌써 군복 자체도 걔네는 선전대라 가면 여기다 가서는 선전대 마크를 이렇게 단 그런 용장을 달지만 군악대는 그냥 일반 하전사들처럼 한 줄, 두 줄 이렇게 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전대 명칭이다 하면서 오게 된 사람들이 안 온 게 많았어요. 입대를 거부한 거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면서 한 명 인원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하철도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여자들을 300명을 뽑았어요. 그 해 88년도에. 왜 그러냐면 지하철도가 또 세 가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첫째는 평양 시민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 둘째로는 반환공 구조물, 셋째는 관광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그 학생들 오게 되면 거기를 관광지라고 하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남자들이 꼬죽하게 서 있기보다는 여자들이 서 있으면 좀 예쁘고 그러니까. 또 미인계를 거기서도 사용을 하려고 여자들이 지금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씨들을 뽑는데 또 인물을 본다 하면서 거기에 나도 얼떨결에 뽑히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거기다 운빨 좋게도 또 3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내가 또 그 군악대에 또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운이 좋으셨네요. 운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푸다분하게 살이 쪄서 그렇지 언니 아가씨도 참 예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럼요. 언니 미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지금 1cm가 줄었어. 163cm에 47kg였어요 그때. 키가 크잖아요. 네, 그때. 근데 키하고 인물에서도 그랬지만은 또 이제 군악대라는 게 한 가지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15명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노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를 잘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음하고 저음은 파트는 있었는데 중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아마추어지. 뭐 이제 학교에서 정규적인 이런 걸 못 배우고 그냥 목소리 하나는 좀 좋았어요. 목소리 톤이. 그래가지고 대장님이 딱 보고 나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거기 가가지고 얼떨결에 뭐 정말 군악대라 하면은 그냥 뭐 지하철도에서 남자들이 막 정말 말 한 번 걸치고 싶어갖고 애쓰는 그런 정도. 그 약간 뭐 딴따라라고 할 수 있게끔 뭐 노래 부르고 음악하고 이러니까 얼굴 예쁘게 이거 하고 그것만 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요. 북한에서는 여기서는 오니까 연예인이라고 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춤 같이 춰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서는 일단 노래 부르면 야 저 딴따라들이다 이렇게 약간 좀 경멸의 대상. 왜냐하면 봐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일하고 뭐 이럴 때 음악 써서 다니는 애들 다 빠지고 맞아요. 우리 막 가서 모내기 꺾고 할 때 노래 부르고 그 모판에 서가지고 난리 치는데 저것들이 또 난리 친다 저 딴따라들이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딴따라들이 현명한 거야. 우리는 몸 써서 막 이렇게 할 때 요거 가지고 벌어 먹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조금 편했잖아요. 그게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쟤네는 저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그러는 거인데. 거죠. 근데 딴따라도 쉽지는 않아요. 다른 부대는 훈련 같은 게 엄청 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련 아니고 기량 훈련을 하는데 워낙에 가슴 아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냐면 나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숨김없이 그냥 식사할 때도 내가 양껏 먹고 싶거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15명 중에 5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러 딱 들어가면 군내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 쪽에 완전히 시선이 쫙 쏠리는 거예요. 우리 5명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는 것도 난 진짜 있잖아요. 그냥 밥도 편안하게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쁘니까 버는 거지. 입도 예쁘게 벌려야 되고 밥숟가락도 이렇게 미련하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다가 또 이쪽 애들은 있잖아요. 딴따라 하다가 온 애들이니까 더 막 내숭이 막 쩌는 거야. 장난 아니죠. 그거 나는 걔네를 맞춰야 되니까 있잖아요. 밥도 항상 있잖아요. 남겨야 되고 그 밥을 막 아까워 죽겠는 거라 난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밥을 남기기까지 해야 돼요? 얘네가 남기니까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완전 있잖아요. 이미지 관리? 내 일생에 그렇게 말라본 게 처음이었어요. 47kg. 내가 이 몸에서 47kg였으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진짜 우리한테 말 한번 걸쳐보면 우리가 틱틱거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도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발아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 막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막 우리한테 말 한번 걸치는 것도 막 이런 정도니까 진짜 이미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군복무 하나는 조금 그래도 쉽게는 했겠네요. 근데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밥 먹던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훈련실에 올라오잖아요. 훈련실도
그 지하철도 운용국 안에 있잖아요. 그 단층으로 된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거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회관이라 해가지고 회관 관리원들하고 그다음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 3층에 우리 병실이 있어요. 여자들 병실이 5명에 개별 침대 다 놓고 그렇게 하고 훈련실이 있는데 훈련할 때는 남자들도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훈련하는데 훈련이 엄청 빡세요. 그 기량 훈련을 하는 게 한참 하고 나면 다른 부대 아이들은 한 10시 되면 자잖아요. 우린 못 자요. 12시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서 있잖아요. 진짜 막 피는 아닌데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쓴물이 막 올라올 정도예요. 노래 훈련하고 진짜 막 많이 훈련했네요. 그냥 논 건 아니네요.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아 저것들 딴따라 이러는데 그게 그냥 딴따라는 아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근데 지하철도 운영국이라는 데서 지금 군복무를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하철도에 가면 여자 군인들이 까만 군복을 입고 여러분 요만한 종이장,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 봤구나. 그러니까 전동차가 싹 지하철이 들어오면 맞아요. 이걸로 신호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여자 군인들이 한 2명 정도가 서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데 이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면 또 여자보다는 또 남자들이 또 수리공 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는 빡빡 밀고 검정 군복 입었는데 이게 군인이거든요. 딱 보면 여자 군인의 군삘이 나거든요. 제가 봤던 그 지하철도에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한가하고 일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나가서 막 훈련하고 이러는데 그냥 궤도가 그러니까 지하철도가 오는 걸 보내고 또 정착시키고 이런 신호 보내는 것만 한 2시간, 3시간씩 하다가 뭐 교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6시간인가? 그게 그런 아니에요. 일만 하거든요. 8시간. 8시간 이상 하는데 이제 쉬워 보였어요, 저는. 근데 거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느 구분대하고 비교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여느 구분대는 돼지랑 자기네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잖아요. 우리는 뭐 엄마들이 다 밥 해주고 우리는 그 식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뭐 난방도 다 나오고 이런 데서 아파트에서 근무를 그 침실도 있고 좋기는 한데 근데 거기가 열악한 게 뭐냐면 이게 지하라는 게 간염균하고 결핵균이 항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 입대자의 40%가 간염하고 결핵 걸려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도 운영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요양보호시설 같은 것도 없고 젊은 아가씨들이잖아요. 햇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결핵균, 간염균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나 지금 회사 다니잖아요. 톨게이트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랑 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혜택이 좋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편해요. 편하긴 한데 그렇게 그 지하에서 결핵균, 간염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간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핵도 심하면 막 여기서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는 결핵 같은 게 이제는 뭐 어느 먼 옛날 일이라 하지만은 북한 아직도 결핵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유, 우리가 국정원 들어올 때 보면 결핵 환자여서 맞아요. 격리시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결핵은 참. 기본적으로 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조금 한국인들의 어떤 퍼센티지보다 탈북민들의 결핵에 걸려있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좀 높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몇 명 중에 한 명이 결핵일 정도로. 근데 그 약이 좋은지 와서는 다들 병치료 해가지고 잘 먹으니까 첫째로 결핵은 잘 먹어야 돼요. 완쾌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국정원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 4개월 동안 약 먹고 많이 완쾌가 돼가지고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언니 그렇게 해서 언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대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한국까지 막 우리가 왔잖아요. 사선을 헤치고. 참 팔자가 세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참 운도 좋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북한에서 탈북을 하겠다 결심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나는 이제 두만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요, 언니. 우리는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에 양강도니까. 예. 고향이 양강도니까. 예, 저는 고향이 양강도거든요. 그쪽은 압록강은 뭐 강폭이 좁고 물살이 조금 셀 뿐이지 깊지 않잖아요. 좁고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 지하철도 운영국은 김정일이가 뭐라고 칭했냐면
당의 정치 보이자라고 이렇게 칭해요. 걔는 그냥 돌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안 붙이냐. 붙여요. 그렇게 붙여요. 어디는 무슨 나의 무슨 제일 무슨 경호부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딱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쭉 충성을 하는 거라. 장군님의 이제 뭐 친위대라 하면서. 외국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보고 저희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 외교 사업이 일선에서 나선 동사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탁 띄워주니까 우리는 당의 정치 보이자 하니까 정치 들어갔으면 얼마나 막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막 띄워주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교육이 엄청 심했어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일주일에 한 강의도 한 2-3강의씩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계속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 김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입술이 바달바달 떨려요. 겁이 나요. 뭐예요, 언니? 10년 살았는데 겁이 나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윤 씨 이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보면서도 심장이 떨려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실 저희 이모도 조금 좀 그렇게 해요. 어. 말을 좀 조심하라고. 아니 나 욕하지 세뇌가 말라고. 김부자 욕하는 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세뇌를 엄청 그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세뇌 당하다가 군대 가서 진짜 만 6년을 그렇게 세뇌 당하다가 또 왔잖아요. 왔는데다 또 뭐 제대 군관은 아니니까 제대 군이니까 3년 석기는 해야 되는데 3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 석기하고 여자 제대군인하고 남자는 또 남자 군관 제대군인은 종신석기라고 그러잖아요. 종신석기죠. 종신이라고 그래.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지금도 김부자 얘기를 하면 그 장군님이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석이 허덜허덜 떨리는 거라 그런 말 할 때는 있잖아요. 그거 약간 뭐랄까 그게 세뇌가 너무 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 하죠. 김정일이 보고 개새끼란 말 하면 석이 했잖아요. 대단하다. 너 이렇게. 무섭지 않냐라는데 왜냐면 우리는 다 거기에 가족을 놓고 왔기 때문에 언니가 그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일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거보다 거의 앞서 그냥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요 언니 개새끼라고 모르겠어요. 해봐, 언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를 세뇌당하고 왔으니까 우리 지역은 또 이렇게 강변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채널을 딱 틀게 되면 한국 방송이 막 나와요. 한국 드라마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중국이 엄청 발전됐다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딱 나가면 한국 배우들하고 중국 배우들하고 때깔이 틀려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피부가. 한국 배우들은 있잖아. 이제 피부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 모든 게 와 하고 세련되고 그냥 이렇게 쑥 보면 사람 같지 않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이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구름 속에서 있잖아 나오는 것처럼 그냥 멍멍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선녀 같고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는 참 예쁘지. 피부가 있잖아요. 그 생긴 게 이쁘다 이거는 떠나가지고 피부부터 시작해서 말, 행동, 거지 이게 어찌 그렇게 세련됐는지. 우아함이 넘쳐 흐르죠. 나는 평양에서 군복마다 보니까 평양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우아하잖아요. 거긴 진짜 저리 가란 거예요. 그 옷도 그냥 별치 않게 입은 것 같은 게 너무 중국 사람들한테 막 환상을 가지는데 벌써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그 연선 사람들이 그 한국 드라마 시간에는 알아요. 몇 시에 뭐가 나온다는 게 다 있어요. 그래 그 시간에는 막 진짜 있잖아요. 그 채널을 막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것도 벤치 들고 와가지고 채널도 돌려요. 채널 막 돌아가는데 그 벤치요. 그 이거 뚝뚝뚝뚝뚝뚝 돌려. 우리 아버지도 채널을 다 항상 뽑아 거기에 있어. 놓잖아. 맞아. 그 검열단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벤치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시간에는 막 죽든 살든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게 한국이 그냥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끔찍하게 발전한 그런 막 진짜 우리 그 북한하고는 막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이따금씩 그런 걸 좀 내가 선전하잖아요. 남조선 뭐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시위투쟁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시위투쟁을 한다 하는데 뭐 대통령이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썩은 계란을 막 던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없는 계란을 막 썩혀가지고 저기다 던지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료탄을 막 뿌리니까 그때 그 시기에 TV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저도 근데 어릴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신문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나왔었어.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 화염병을 던지잖아요. 네. 탁 들었는데 시계가 세있고 시계를 딱 찬 거예요. 네. 학생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 학생들이 배고파 이렇게 투쟁하는 애들이 아닌데 그때 언니 그 89년 막 이런 거 할 때 올림픽 그, 북한에 그렇죠. 여기 올림픽하고 북한이 13사 청년학생 축전할 때 그때 그렇죠, 그렇죠. 처음으로 사슴표 슈즈라는 게 나왔어요. 흰색. 예. 그게 하얀색 지금 말하면 운동화 있잖아.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운동화인데 그건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급에 한 명이나 두 명 신으면 이렇게 볼 텐데 대한민국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몽땅 그거 신고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그냥 군악 때는 조금 좀 수준이 조금 있잖아요. 여느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끼리 거기 앉아가지고 야, 얘네는 배고파서 싸우는 게 아니다. 야들은 보니까 무슨 자유니 뭐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도 자유란 말은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구나. 얘네는 더 완전 막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고 제대돼서 왔는데 북한이 94년도 김일성이 서거하신 그 해에 내가 또 제대를 된 거예요. 아까는 무슨 뒤졌다고 해라니까 언니 진짜 응, 죽었나 뒤졌다고 하면 좀 몰상식에 보이니까 돌아가신 날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그 해에 내가 또 제대가 된 거예요. 죽은 날 뒤진 날은 말을 안 했잖아요. 죽은 날 근데 그때부터 또 북한이 완전 막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생활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데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